46번 크라운 프렛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330버로 뎁스 그루빙과 모든 교두를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루브를 연장을 해서 ML과 DL 교두를 분리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ML 교두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330버의 삭제날의 깊이, 삭제날의 그 길이가 1.7mm 정도 되는데 그 깊이를 최대한 유지해서 그루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루브를 연장시켜 교두를 분리해줍니다. 이렇게 교두를 굳이 분리하고 뎁스 그루브를 만들어야 되냐 굳이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교두를 분리하는 것이 일종의 피자 조각을 나누기 위해서 칼집을 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피자를 똑같은 양으로 나누기 위해서 미리 절반을 자르고 그 절반의 절반을 자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두를 먼저 미리 구분을 해놓고 그 교두도 다시 절반으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모든 교환면의 삭제량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교환면의 뎁스 그루브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 커스팁을 향해서 다시 뎁스 그루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1.7mm의 버의 삭제 깊이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PSM019C 바를 사용해서 이 커스팁을 향하는 뎁스 그루브를 기준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을 삭제해 줍니다. 아까 교환면에 만들어 놨던 뎁스 그루브의 깊이만큼 확실하게 내사면을 삭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더 과한 느낌으로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어야 추후에 교환면 삭제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팁을 향한 뎁스 그루브의 절반까지 도달을 한 다음 외사면과 내사면을 순서대로 삭제를 하고요. 다시 남은 절반을 지나간 다음 외사면과 내사면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교환면 삭제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PSM019C 벌을 그대로 사용해서 링구얼과 버컬 쪽의 벌크 리덕션을 진행할 겁니다. 이때는 꽃갈 모양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인접치아의 인접면 쪽에 딱 붙인 다음 벌을 빠져나오면서 핸드피스를 작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디스털에 딱 붙인 다음 매지얼 쪽으로, 매지얼에 딱 붙인 다음 디스털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버컬 쪽의 벌크 리덕션의 모습이고요. 하악 대구치 프랩은 인접면의 액셜 프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이렉트 뷰로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털 쪽에 딱 붙인 다음 매절로 나오고, 매절에 딱 붙인 다음 디스털 쪽으로 빠져나오고,
지금 컨택 오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는 다이아테크사의 인터프락시멀 버입니다. 878K014 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링구얼 쪽에 마진 프랩을 해줍니다. 이때는 치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테이퍼를 조절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인접지에서부터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프랩을 진행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버컬 쪽의 마진 프랩을 할 때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주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왼손이 놀고 있지 않고 오른손이 잡고 있는 핸드피스를 조금 받쳐줄 수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프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오픈된 컨택의 마진 프랩입니다. 878K014 버를 사용하고요. 이때는 미러워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환면의 뎁스 그루빙은 다이렉트 뷰로도 할 수 있고 미러 뷰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근원심의 마진 프랩과 그리고 컨택 오픈은 미러 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해서 크라운 프랩을 하면 내가 지금 삭제하고 있는 치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결국 크라운이 안착될 치질의 건전 상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마진 프랩을 할 때 그 치질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컷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버의 테이퍼와 접근 각도를 조절해야겠죠. 현미경을 쓰면 이 버의 테이퍼, 접근 각도를 직관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따라서 언더컷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손의 감각이나 공간 지각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현미경을 사용해서 크라운 프랩을 연습한 이후로부터 크라운 프랩의 결과물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양호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언더컷을 확인을 한 다음 최대한 버의 테이퍼를 조절해서 언더컷을 제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치된 치아를 모델에 식립해서 연습하다 보니 이 치아의 상태가 수분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어서 에나멜이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프렘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떨어진 치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진 프랩을 연습합니다. 저는. 원심 쪽의 마진 프랩이 저는 제일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나멜 립을 최대한 제거하고 있고요. 디지털 쪽에 마진을 더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미리 해두고 나서 엑세스 캐버티 프랩을 진행합니다. 보통 지금 대략적인 마진 프랩이 되고 난 다음 풋볼 쉐이퍼를 프릭션 그랩에 달아서 주수 없이 그 날카로운 부분을 라운딩 해주고요. 그리고 내사면이 콘케이브 하도록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 이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로 330버를 사용해서 교환면 삭제를 시작하죠. 삼성공버로 모양을 좀 잡아주고 난 다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루프가 일부분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그 뚫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금 더 넓혀준 다음 지금 6번 라운드 벌을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엑세스 캐버티 프랩을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과 바닥을 최대한 매끈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그 루프, 천장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라운드 버가 직경이 꽤 크고 그 모양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그로스한 덴틴을 제거하기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 벽과 바닥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6번 라운드 버로 최대한 많이 근관 와동 형성을 해두려고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된 그 펄프 랩넌트가 그 치아의 중심부에 많이 끼어 있는 걸로 보아서 그 C-쉐입 캐널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4번 라운드 벌을 하이 스피드 핸드피스에 결착을 해서 그 페달을 1초씩 이렇게 끊어서 최대한 그 터셔리 덴팅과 그 펄프를 클린하게 커트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그 근관 와동 형성에서는 프릭션 그립으로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VPT를 연습하다 보니 VPT를 한다고 생각하고 펄프를 클린 컷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라운드 벌을 하이스피드에 달아서 주수하에 이렇게 끊어서 삭제를 하는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4번 라운드 버로 6번 라운드 버로 돌아와서 벽을 조금 더 매끈하게 만들어줬고요. 어느 정도 C 쉐입이 조금 자리가 잡혔습니다. 모양이 잡혔고,
2번 라운드 벌을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그 이스무스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타이 파일이 근관대로 저항 없이 장애를 받지 않고 매끈하게 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인라인 액세스를 얻기 위해서 터셔리 덴틴을 적절히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벽과 바닥 사이의 그 틈새 부분의 외측 부분은 터셔리 덴틴일 것이고 그 경계의 내측 부분은 펄펄 플로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외측 부분을 선택적으로 삭제를 해주고 그 이스무스의 내부는 데인저 존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미경 하에서 최대한 정밀하게 원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삭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라운드 벌을 가지고 이스무스에 끼인 터셔리 덴틴을 최대한 제거하고 있고요. 이 정도 깊이가 되면 펄펄 플로우보다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스트로크가 조금 더 짧아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콕콕콕 누르듯이 마치 미술에서는 점묘법처럼 콕콕콕 누르면서 모든 이스무스를 이렇게 터치해주는 듯한 모션으로 프랩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1번 라운드 버로 모든 이스무스를 훑고 난 다음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1 파일을 그 근관 입구로 예상되는 부분에 갖다 대보아서 근관을 확보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타이 파일이 매끄럽게 근관 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근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 생각보다 그 연조직이 많이 끼어 있는데도 나이타이 파일이 이렇게 진입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1번 라운드 벌을 더 사용해서 터셔리 덴틴을 더 제거를 해보던지 아니면 2분의 1 라운드 벌까지 사용해서 조금 더 하방으로 내려가 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방으로 내려가 본 다음 다시 나이타이 파일을 써봐도 되고요. 저는 2분의 1 라운드 퍼까지 한 번에 이스무스를 제거한 다음 나이타이 파일을 적용해보니 디스털 쪽의 근관을 하나 확보했고 그리고 그 바로 근심 쪽에서도 근관을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이때 파일링을 할 때도 데인저 존의 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아우터 월 쪽으로 브러싱 아웃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보된 근관에서 조금 더 근심으로 위치된 곳에 파일링을 해봤더니 나이타이 파일이 진입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무리를 하지 않고 2분의 1 라운드 벌을 사용해서 그 이스무스를 조금 더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난 다음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을 했을 때 항상 나이타이 파일이 접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이타이 파일이 접근이 되지 않더라도 그 눈에 관찰되는 그 연조직의 그 리퀴지를 최소화하는 그 시도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지얼 쪽 근관을 하나 더 확보를 했고 그리고 2분의 1 라운드 벌을 사용을 했더니
아까는 접근되지 않았던 근관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총 4개의 근관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렇게 나이트아이 파일링을 하고 나서 이제 확보된 4개의 근관 사이 이스무스도 나이트아이 파일로 브러싱 해주면서 최대한 그 사이에 낀 펄프 랩넌트들을 최대한 없애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2분의 1 라운드 바를 사용해서 그 사이를 조금 더 정리해주기도 하고요. 나이트아이 파일을 사용해서 확보된 근관 사이를 브러싱 아웃 해주는, 최대한 훑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조직 잔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파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사이도 훑고 나와주는 식으로 파일링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벽을 문지르는 모션을 할 때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 S2가 리지드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비벼줄 때는 S2 파일을 선호합니다. 이 나이트아이 파일의 리지드한 그런 특성만을 이용해서 최대한 힘을 빼고 파일링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4개의 근관을 확보했고 그 사이에 이스무스까지 청소하는, 최대한 그 틈새까지 삭제하는, 치아를 다시 모델에서 뺀 다음 내가 형성한 근간 와동과 그 뿌리 끝의 형태를 비교해봐서 내 액세스 프랩이 적절한지 더블 체크하고 실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